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안 끝난다고 그냥 괜히 궁시렁 됐는데 미안하이. 힘들어서 빨리 끝나라고 궁시렁 됐더니 어느새 나가는 말이 와버렸으니 어찌하오리까. 근데 정말 이 솔직히 이거 근데 좀 이건 하나 더 써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10개밖에 안 했어요. 나머지 17개가 또 있다니까, 이 선지를 드러내는 시가.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24페이지가 정해져 있어요. 24페이지가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미안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가 왔냐면 지금 나가는 말이 왔어.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끄고 새로 해야지. 왜 이러냐? 나가는 말. 논문의 3단 논법. 서론, 본론, 결론. 결론에 왔어요. 경어 열반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다행스럽게도 이와 같이 경어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선시로 보여주는 역작들이 경어집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행운이 아니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특히 경어의 시는 선지를 드러내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다수여가지고 마치 조사들의 선호록을 대하듯이 시속에도가 있는 선지를 찾아내는 지혜와 예리한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말이죠. 경어의 중도 사상은 그의 250여수가 아니고, 이게 내가 처음에 초짜 때 말 그대로 그냥 대학원 들어가가지고 그냥 벌벌 키면서 경어에 대한 연구를 못하고 그냥 이 성명정의 경어조에서 그냥 남들이 해놓은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는 끝끝내 이걸 했지만 250수가 아니라 나중에 제가 찾아낸 게 15수가 더 찾아내져서 265수가 된 거예요. 이거는 바꿔주시겠어요? 265수로 그냥 놔둘까? 오마이 갓드네. 요거 265 수의 선시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의 중도 실상의 경계를 불이법문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괜히 꽁시랑 됐네. 나가는 말 하니까 조금 섭섭하네. 오 마이 갓드. 아, 이것도 왜 저건 또 뭐냐. 아, 또 어디 가서 또 가끔씩 이상해져, 얘가. 여기인가 보다. 근데 왜 이렇게 옮겨가? 이상한 거네. 그러나 경어의 한 시는 어느 작품을 대도 한결같이 그의 성품을 너무 진솔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선지를 드러내는 와중에도 그 성품을 진솔하게 드러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선지시 말고 그 이제 전몽준 장군에 관한 그 인간의 애로사항 있잖아요. 그거를 간절하게 인간 경어로 돌아가서 그 드러낸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또 선지가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가십과 체면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있는 선지시로 대자연의 물이 흐르듯이 정강서를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시가 진가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경어시에서 파격적이고 한시 작품으로서는 지켜져야 할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시도 있다 그랬죠. 사륙원. 파괴하여 시의 구조조차도 따르지 않는 시도 다수 있어요. 사륙원 있죠. 그래서 그의 시는 독창성을 말할 수 없는 독창성이지 뭐. 형식상에서도 독창성이지만 뭐에서도 그 이론상에서도 독창성. 즉 선지를 막 드러내고 있잖아요. 중도를.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독창성이 돋보이는 엄청난 대단한 시죠. 뭐. 아이고, 특히 경어는 말년에 살았던 북방시에서는 더해요. 선시의 본래 목적이 뭔지도 몰라. 거기 가면 이제 찌들찌들 맨 전봉준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 이제 중생들을 제도하면서 거기서 중생들과 섞여서 말 그대로 그게 입전수수고 이 중행이고 하광통진이지 뭐. 근데 그거를 일부러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깨달은 각자가 인간 경어의 모습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스란히 심정을 자기의 심경을 북가는 대로 완전하게 솔직하게 마치 뭐 쓰듯이 일기를 쓰듯이 표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선승이 왜 이런 얘기를 써?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전봉준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전봉준으로 그냥 도배질을 하고 있어요. 도배질을. 가식 없는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의 중도 사상을 접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의서도 경화의 북방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는 북방시가 더 중요해요. 남방시보다. 라고 해서 이게 끝을 맺고 있네요. 북방시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 끝나? 끝나나 보다. 라고 본다. 라고 끝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소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뭐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제약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참고문헌으로는 경허, 한국불교전서의 권 11에 나와 있죠. 권 11. 동국대 출판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경허 또 1982년본, 이것은 경허 법원은 말했지만, 인물연구소, 즉, 임중빈이 낸 그거고, 정예결사, 규례의 15조를 참고했고, 그 다음에 석지연 아까 했죠? 선시, 송준영이라는 사람이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여기도 미소가 아니고 미미소라고 쓴 것 부분이 좀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앱스트랙트는 안 쓰면 안 되니까 스타디 오브 경허의 아이디어 언 난듀얼리티. 난듀얼리티가 뭐야? 난듀얼리티가 이 중도불이에요. 중도죠. 둘을 구별하지 않는 게, 듀얼리티가 두 개니까 둘을 구별하지 않는 게, 이거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또 제목, 여기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키워드는 뭐예요? 중심 말, 난듀얼리티, 난듀얼, 달마가 법이잖아요. 불이법. 이거는 불이법. 그 다음에 이거는 난듀얼 실천 현장. 난듀얼리티를 띄었죠, 이게. 그 다음에 선, 티칭. 그 다음에 포임, 경어의 선. 이렇게 해서 썼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이게 정해져 있어요. 글씨 자수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어의 미륵관이 5가 아니고 6 아닌가? 어이, 빨리 와봐. 이거 6이야. 맞아? 그렇지. 아까 우리가 선시가 5였으니까 얘는 6. 그럼 일단 여기에서 잘라야 돼. 근데 9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잘라? 나 안 해. 그냥 해. 이어야 돼, 그냥. 자를 수가 없네. 이것들 아까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럼 저쪽으로 넘어갔으면 좋은데 안 됐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앞을 못 보니까 육. 6. 경어의 미륵관. 이 미륵관이라고 하는 게 뭐죠? 통생도솔 통성불과 개사문이죠. 왜? 보통은 다 미타왕생을 원하는데 경어선사는 미륵도설을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썼는데, 주제어를 살펴보면은 이 주제어에 정예결사가 있죠. 정예결사.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예예요. 정예. 결사라고 하는 것은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 자승스니 이걸 뻔따서 뭐였어요? 상월결사를 했잖아요. 상월결사를 아무나 하나, 결사를 아무나 하나. 그래서 이 정예결사. 이 정예결사는 앞서서 먼저 누가 했죠? 보조국사 진우리. 그죠? 저기 팔공산 거조함에서 정예결사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900년 만에 경어선사가 저기를 이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도솔상생은 도솔천에서 같이, 여기서는 상생이라고 할 때 이 상생을 서로 상자를 쓰면 안 돼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몰라서 상생만 나오면 이건 줄 알거든요. 상생. 우리가 상생본부 상생 그거 많이 하잖아요. 참사랑보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생명 실천본부에서 이 상생, 그런 상생이 아니야. 여기서는 이 상생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 윗상자예요. 도솔천으로 가자 이 말이야. 우리가 도솔천을 6개 중에서 그거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아수라 천상이죠. 천상을 우리가
위에 있는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생을 말하는 거예요. 도솔천에 태어나자는 거지. 뭘. 윤회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경허선사는 어떻게 보면 그 미타 정토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거기는 윤회를 안 하니까 설령 믿었다 하더라도 근데 믿지 않았다고는 안 쓰거든요. 나중에 이 도솔천 결 동생도솔 동생불가 개사문을 보면은 그 미타정토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런데 경허선사는 가서 윤회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솔천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정도를 이뤄 도를 증득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겠다는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환도중생 했죠. 그래서 환도중생 때문에 경허선사는 이 도솔천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허선사가 도솔천을 권하게 되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이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민이 도솔이야? 아하, 미륵도솔이요. 즉 경허선사의 고향이 제가 말했잖아요. 완주군, 봉동읍, 원구암리랬죠. 그 원구암리 바로 옆에가 익산군 왕궁면이야? 예. 광암리 상암부락. 내가 8년간을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곳.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야도 안 되고 나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질질질질 끌려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내가 56년 만에 가봤는데 내가 질질질 끌려왔던 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 길이 56년 동안 왜 이게 살아있냐니까 거기는 차가 다니지 않아서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대요. 차가 안 다니는 길이었어요. 지금도 차가 안 다녀. 이게 무슨 일인지 그냥 놀라움과 지금 몇 년 전에 다녀온 거예요. 지금 오래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4년 됐나? 하도 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는 경허선사랑 이런 찌들찌들한 인연이 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해서 정말 그 익산군 왕궁면이 어디에 있나 한번 가보자. 딱 맘먹고 진짜 맘먹고 갔어요.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나 딱 한 번만 들여다봐라. 아이고 갔는데 세상에 고속도로 타보셨나요? 여산휴게소 있죠? 거기 딱 여산휴게소에서 뭐 하나 먹으면 맛있어? 그 된장국. 그리고 또 이름이 뭐더라 걔가. 너무 맛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걸 먹고 출발하면 좀 있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 봉동읍입니다. 마이 갓. 근데 봉동읍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봉동으로 들어가려고 딱 하면 그 옆에가 익산군이라고 써요. 바로 옆에 그냥 아주 그냥 봉동과 익산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익산군을 말하냐? 익산군 왕궁면 거기에 왕궁탑이 있나요? 왕궁탑이 있어요. 거기에 백제의 도읍지를 정해서 있었던 그게 왕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궁탑에서 조금만 가면 옆에 뭐 있지? 미륵사지 있잖아요. 익산 미륵사지. 저는 그 미륵사지하고 왕궁탑에 가서 맨날 놀았다니까. 그게 내 소꿉장난 하던 곳인데 가보니까 거기가 거기였어요. 그냥 왕궁탑에 올라타고 맨날 소꿉장난하고 거기서 몰랐지. 미륵사지도. 그래서 이 미륵사지라고 하는 자체가 경허선사가 태어난 곳 자체가 이미 미륵도서를 말하고 있고 그 어머니가 익산군 왕궁면 거기서 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쪽이 그 밀양박씨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밀양박씨잖아요. 그리고 또 전봉준이가 일으킨 고창 선운사 그 마애불 있죠? 그게 뭐예요? 미륵불이잖아요. 그래서 그 네모 그거를 배꼽을 뜨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경허선사의 전신이 뭐일 확률이 있더라? 이서구 관찰사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 개탁. 근데 이서구가 보통 사람이야? 아니지. 봉동 선강을 심어준 사람이야. 봉동 생강이 경허선사 봉동 생강의 원시배지가 이서구가 갖다가 그걸 씨앗을 줬는데 거기서 경허선사가 태어나잖아요. 이서구가 경허선사보다 앞서요. 이상한 일들은 많더라고. 그래서 이미 그 미륵도설을 원하고 또 미륵도설이 이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동학농미가 관계 있고 경허선사하고 관계 있다는 건 또 어디요? 금산사 김대환 스님 있잖아요. 김대환 스님이 거기서 창의동맹을 일으키는데 금산사가 미륵도설이야. 용화세계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내려온다는 그 용화세계의 첫 번째 시발지가 어디예요? 금산사라니까요. 금산사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그 무슨 교지?
그래서 거기서 이 용화세계를 일으키는 많은 교가 증산교, 증산교가 거기서 일어나고 하는 그게 이 또 미륵도설이에요. 근데 이 나도 처음에 경호선사가 이 미륵도설을 하는 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과 계사문, 제목이 13글자인데 그거를 일으키는 그 경호선사가 쓴 게 75페이지나 돼서 굉장히 어려워서 접근이 어려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결국은 내가 이걸 타파를 해요. 들어가서 막 그냥 후짓고 다 해서 그냥 이 끝까지 바닥까지 헤쳐서 뼈까지 다 발라내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환도중생이 가장 핵심적인 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75페이지에 숨겨진 말 한마디는 환도중생이었더라 이런. 경선사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정리를 하는 게 환도중생이었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도솔상생을 썼고, 그 다음에 미륵관, 경화선사가 갖고 있는 미륵관이 있죠. 그 다음에 연불왕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연불왕생의 핵심은 뭐랬어요? 일심불란. 이 연불하시는 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일심불란으로 하셔야 돼. 일심불란이 그 핵심이 되는 거라 일심불란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사문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모여서 이 결매, 동맹이에요. 이거 동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호선사는 뭐가 되냐면 맹주가 돼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말했잖아요. 해인사에서 경호선사가 맡은 것은 첫째로 뭐야? 법주. 법주는 뭐죠? 고종의 칙령으로 그 해인사 대장경을 인경불사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5년간 인경불사를 추진할 때에 그때에 경호선사가 뭐야? 법주로 모셔요. 그래서 법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결사 동맹을 할 때는 동맹결사를 하기 때문에 맹주. 그 다음에 이제 조실을 하고 있잖아요. 조실. 그래서 종주. 무슨 종? 선종. 선종의 종주다 해서 종주, 맹주, 법주. 이런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경호선사가 해인사에서 5년간 하시고, 그 인경불사도 5년간 계시다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게 된 1903년 10월 달에 모든 걸 정리하는데 그때의 서령화상 행장도 정리했고 그때의 정법안장서 선문자료 정법안정서도 써주시고 그때의 법주로서의 그것도 다 마감을 쳐요. 다.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남긴 흔적들이 참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 아무것도 없어요. 개털이요. 개털. 경호선사가 남긴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경호집 하나를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이 글씨는 누가 썼어요? 남전당 한규가 썼다고 그랬고, 남전당 한규는 경호선사를 쫓아서 1903년 경호선사가 열반하기 직전까지 이 갑산을 찾아가신다 그랬죠. 대단하신 분이고 끝끝내 이걸 쓰고 싶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 책 하나를 남겨놓음으로써 제가 오늘의 이 강의를 이어가는데 막자기 힘들어. 집에 가 쉬고 싶어.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춥고 배고프고 거지네. 조금 전에 바닥에서 좀 잤어요. 너무 졸려. 너무 힘들어. 추워. 아이, 잤어 바닥에서.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것도 이 논문 통과된 거거든요. 그 다음 국문여야
맨날 제목 나오면 국문요약, 그 다음에 본론, 서론, 본론, 결론, 나가는 말, 참고문헌, 앱스트랙트, 뭐 이게 다죠. 국문요약. 이것도 또 자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많이 쓰면 안 돼. 탈락이야 또. 조선 말기 근세 선불교 중흥조 경어는 1899년 11월 11일에 1899년 11월 11일에 이걸 썼는데 제가 그 말했잖아요. 자승 스님이 어떻게 이 경어를 살릴까? 자승 스님은 후회할 거야. 기왕 가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야 된다. 그냥 가면은 똥물지옥 가니까 경어선사 알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갔어. 자승 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결사 경어선사가 보조국사 진울이 거조함에서 결사 동맹을 한 이후로 900년 만에 그 맥을 잇게 되는데 그게 경어선사가 해인사에서 한 결동수중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이다. 근데 그 날이 놀라웠게도 11월 11일이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자승스님이 11월 11일 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1899년 11월 11일에 경어 자신이 산술한 해인사 수성 결사문인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에서 결사 맹주로서 자신은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세상이 어지러워. 이 세상이 어지러워. 이 지금 개사문의 첫 글자예요. 첫 선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상이 어지러워 몸조차 감출 겨를이 없어.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거를 못 깨달았죠. 그때는. 왜 세상이 어지럽더라고 했을까. 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일본 놈들이 청일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할 때야 이게.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다고 했는데 경어선사가 이미 세상이 어지럽다는 얘기를 밝혀요? 자기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랐다니까. 이 세상이 어지러워가 전봉준 이야기야. 세상이 어지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썼어요? 세상이 어지러워 내 몸 하나 간수할 그 겨를이 없었다고 써있어요.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는 뭐죠? 도망 다녔다 이런 얘기야. 근데 왜 경어선사가 이렇게 그냥 막 써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게 내 몸조차, 여기다 지금은 몸조차인데 내 몸조차야. 내 몸조차. 내 몸조차 감추어. 왜냐면 그 한문의 원문에 이게 써있어요. 내 몸조차 감출 겨를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내가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놀라웠죠. 보내고 부처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경어선사가 또 다른 그 저기에 어디에 있더라. 그게 써 있어요. 내가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숨어서 지내는 게 싫어가지고 이러한 그 고통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그냥 10,000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해인사로 왔다 이런 얘기요. 해인사로 갔다가 여러 스님들과 뜻이 맞아서 이 결사를 하게 되었다고 지난날을 수레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거 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또 어저께인가 누가 답글인가 뭔가를 올려놓잖아요. 근데 뭐라고 써놨더라? 뭐 스님인가 봐요. 난 스님들이 내 강의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선지식이 없고 화두 타는 그런 게 다 없어졌다 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뜻밖에도 그 설정 스님이 그 경어직 강의를 BTN에서 했는데 거기에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들은 그 곱빗들을 구멍이 없는 소라는 게 그냥 콧구멍 없는 소라고 말하지만 남들의 그 곱비를 뚫어서 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정 스님이 선지식이라는 거를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고 깜짝 놀라운 거는 먼저 그 설정 스님이 경어직 강의를 그때 하게 만드는 건 저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게 2016년이거든요. 내가 경어직 강의를 2016년에 충정사라는 절에서 강의를 7월 1일 날 여는데 제가 그 7월 1일 날 내가 선시를 1차, 2차, 3차 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충정사, 두 번째는 봉은사, 세 번째는 여성개발원 이렇게 했고 네 번째가 여기 지금
저쪽에 이 기념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첫 번째 경어직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캥기는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캥겼냐? 내가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내가 설정 스님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설정 스님한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요모냥 욕골에 서서 쫄달 망하고 설정 스님 총무원장 쫓겨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종로경찰서에 한 달간 집회 신고를 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몽둥이 사례를 맞으면서 여기서 했다고 했는데 그 스님은 그 강의는 못 들으셨나 봐요. 설정 때문에 망했다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누구 어떤 큰 스님들이 물론 자승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설정을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홍 박사 내가 그 충고 하나 하는데 그 설정을 놓으라고 누구랑 손잡으라 그러더라? 정목 스님이랑 손잡으라 하더라고. 아이고 정목 스님도 나한테 맨날 설정 스님 이사장에서 내려놓고 놓게 하라고 몇 번을 돌아다니고 나한테 했고 이 설정을 놓으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나는 설정이 있는 한 경어는 안 된다고. 내가 그랬죠. 설정 스님이 무슨 물건이냐고.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 그래도 경어가 다 있는 곳을 내가 다 찾아봤는데 눈 씻고 찾아봐야 설정 스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설정 스님한테 줄을 댔는데 근데 또 설정 스님은 나하고 내가 23살 때 설정 스님을 만나니까 설정 스님이 35살인가 그랬어요. 나랑 12년 차인가가 나요. 15년 차인가? 하여튼 근데 내가 해암 스님 살아계실 때 이미 설정 스님은 내가 설정 스님을 알게 됐고 다 알게 돼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 스님을 동국대 박사 학위 논문 하면서 바로 설정 스님을 찾아가게 됐고 이미 박사 학위 하기 전에 내가 스님을 만났죠. 어디서 BTN에 강의하러 와서 내가 경어 박사 논문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인사도 드렸고 그 이전에 또 동국대학교에서 고영석 교수님이랑 여러 번 선학원 박사과정에서 6명, 7명이 찾아가서 인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아.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그랬죠. 경어 스님의 그래도 맥이 다 있고 경어의 줄이 다 있는 것은 설정이더라. 그래서 내가 설정 스님을 택해서 내가 했는데 어떻게 설정 스님을 놓란 말이냐? 아니, 정목 스님도 얼마나 설정 스님을 이사장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설정 스님이 열반하면 갈게 그랬어요. 열반하시면 갈게. 오냐. 근데 그때도 열반하셔도 갈지 안 갈지는 몰라. 정목 스님도 지금 주지에서 그만두고 지금은 도신 스님이 하신다는 것 같더만. 어쨌든 간에 세상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 경어직 강의를 죽어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째 설정 스님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승 냄새가 나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풀냄새가 나고 선승이랍시고 내가 선승의 냄새가 난다는 건 설정 스님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잖아요. 수도 없이 했죠. 그랬는데 설정 스님이 경어직 강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스님 경어직 강의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한대. 스님이 안 하시면 저도 안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설정 스님을 경어직 강의를 하게 만들려고 했고 또 그 속에 숨어있는 내면은 나는 경어직 강의를 꼭 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조연 선생 거기 와가지고 저쪽 기념관에서 인터뷰할 때도 앞으로의 목적 뭘 하고 싶냐. 나는 이곳에서 경어직 강의를 꼭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경어직 강의를 마치면서 본의 아니게 기념관을 유튜브 찍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요구해가지고 저는 돈이 없어요. 책 못 펴요. 그지 됐는데 무슨 책을 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화내고 나가고 그런 걸 보아서 내가 내가 펴낸 책을 PPT로 만들어 보자 했더니 의외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설정 스님이 한 경어직 강의는 그것을 하게끔 만든 건 장본인이 저예요. 죽어도 안 하신다고 그래서 스님이 경어집 안 하시면 저도 선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선시부터 출발을 해라. 그리고 내가 7월 5일 날 그거를 했고 설정 스님은 그 하한 거라 끝나고 나면은 8월 1일에서 8월 3일인가 8월 5일에서 8월 8일인가는 몰라요. 3일간 그걸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승가대학인가 이런 사람한테 3학점을 준대요. 그래서 경어직 강의를 개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스님이 약속 꼭 지키세요. 이래가지고 나는 경어 선시부터 출발을 했고 그 한 달 후에 설정 스님은 경어직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죽어도 안 하신다길래 나 그러면 나도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스님 보고 제가 교재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즘 세상은 한문을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한문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글본을 제가 현토를 달아가지고
근데 이 경어집도 현토를 단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지요. 아무도 현토 달지 못했어요. 이 현토 작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열어놨어요, 현토 작업. 그래서 내가 현토 달아서 거기다 해석을 붙여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고 스님한테 가지고 갔더니 보이콧 당했죠. 어디다 대고 지금 현토 달아오느냐, 현토 달지 말고 그 한국불교전서에 있는 원문으로 그대로 갖고 래요. 마이 갓. 그래서 스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700권을 찍어서 그 현토 없이 그 원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당일날 경어집 그 강의하는 당일날 제가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전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진관 스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것도 김재영 씨라고 그 찍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갔죠. 가서 보니까 교재가 바뀌었더라고. 안 될 것 같았나 봐요. 한국불교전서 그냥 이렇게 생짜로, 여기 한국불교전서 어디 있는데? 내가 찍어온 거 있어요. 한국불교전서. 또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어디 갔냐. 그렇게 많은 한국불교전서가. 에이씨. 한국불교전서라고 써있는데. 또 뭐 오늘 안 보여주면은 또 한국 불교전서를 볼 기회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이게 한국 불교전서예요. 농국대학교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우리 경어 스님이 쓴 경어집은 권11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한국 불교전서를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스님이 이걸 원하셔가지고. 설정 스님이 이거를 원하시는데 이건 못 본다니까. 내내 경어집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 한국불교전서 경어집 이거 원본을 뽑아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본을 떠갖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불교전서예요. 이걸로 해오라고 스님이 우겨가지고 갔어. 응? 갔더니 이걸로 교재를 쓰지 못했어요. 왜? 아무도 못해요. 이거를 내내 경어집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한눈만 이렇게 이게 무더기로 쏟아져 있는 이거를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이거를 어떻게 교재로 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700권 해서 붙였는데 가니까 그걸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3일 동안 거기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다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뜻밖의 너무너무너무 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수강생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방사를 새로 만들고 뭐 해서 뭐 했어요. 그랬는데 역시 스님들은 나를 싫어해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가니까 나가라고 어떤 싸가지 없는 승려가 내 눈을 파버린다고 막 달라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내가 이 스님들한테 당한 시련은 말도 못해요. 아주. 특히 수덕사. 아이고 참 어이가 없죠. 그게 다 얽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설정 스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저는 줄을 잘못 탔죠. 그래서 이 설정 스님을 선지식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 스님은 엉뚱하게 그런 걸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긴 걸로는 쓸 수 없었고 어쨌든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나는 뭐 설정 스님을 왜 선지식이 있는데 설정 스님을 선지식으로 안 하고 선지식 부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스님이 관과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관과하고 있어요. 관과. 내가 그 이야기를 딱 한 번은 한 적이 있는데 뭐 기왕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더 하지요. 중요해요.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거의 그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뭐 그 기회가 와서 또 시간을 놓치면 못할 것 같으니까 저도 지금서 생각이 났지요. 생각이 나면 다행이고. 오, 비, 공, 처. 맨날 얘기하죠. 이 우자는 무슨 우자예요? 소우자지 뭘. 소우자. 소우자예요. 우, 소, 우. 우. 우자는 없을 무자죠. 우리가 하나, 둘, 셋. 이 무자가 나타나면 경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어. 우무, 우무. 얘 하나만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얘를 듣는 순간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무가 뭐가 없다는 거야? 이 비자야. 이게 콧구멍. 코비자라, 코비자. 코비자니까 원래는 얘가 코비예요. 콧구멍이 아니에요. 어? 코비자라니까. 그런데 이 화두에서는 얘가 콧구멍이에요.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왜 콧구멍이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콧구멍이 이 콧구멍이냐? 아니에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정확하게 들어두세요. 왜냐? 이 비는 코비자야. 입이 인후가 할 때 우리가 이 코잖아요. 근데 이 화두에서는 콧구멍이야. 이거 지금 화두예요. 왜? 이거 누가 말했죠? 누가? 경호선사가 깨달은 기연 부분이잖아요. 이게 경호선사가 깨달은 기연 부분이에요. 누가 해서? 원규삼이가 해서 원규삼이가 동훈 스님이라 해서 나중에 개심사 주지에다가 어디 주지까지? 해인사 주지까지 다 해먹어요. 부자야. 이처사의 아들이죠. 이처사의 아들. 항명도일의 제자고. 그죠? 항명도일의 제자인데 이 원규삼이가 우무비공처를 말하는 순간 경호선사가 깨쳤어요. 스님!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콧구멍이고 이거는 이게 말 그대로 구멍공자야. 구멍공. 그래서 이 비공을 합쳐가지고 콧구멍이 되는 거예요. 코가 아니에요. 비공까지 합쳐야 돼요. 콧구멍. 장소. 이건 고처. 우리가 말하는 이 고처 할 때 고처야. 콧구멍이 없는 소.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해석한다면 콧구멍 없는 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콧구멍 없는 소가 콧구녕 없는 소라고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내기도 했더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콧구멍
콧구멍이 아니에요. 여러분, 콧구멍이 없으면 그게 소일까요? 아닐까요? 콧구멍 없는 소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미 다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숨을 쉬기 위해서 콧구멍이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 왜 콧구멍 없는 소라고 이걸 말을 할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면 자, 여기가 뭐가 있어야지 돼. 완벽하지 못해요. 왜 콧구멍 없는 소가 되냐? 콧구멍이 없는 소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건 소가 아니죠. 콧구멍이 없으면 소가 죽잖아요. 거기다가 앞에다가 뭘 써야 돼. 여기다가 뭘 써야 돼? 뭘? 응. 곱빗두를. 네. 곱빗두를 콧구멍이 없는 소. 그러면은 곱빗두를 콧구멍이 없다는 건 또 무슨 뜻이죠? 곱빗두를 콧구멍. 우리가 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를 이 콧구멍이 소가 좀 이 콧구멍 부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넓어서 이렇게 넓어요. 그럼 콧구멍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여기 콧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엄마 하는데 그럼 곱빗두를 콧구멍은 어이? 콧뚜레 여기에 이렇게다가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 안 뚫어? 여기 뚫어서 콧뚜레를 이렇게 걸어요, 안 걸어요? 어? 거기다가 콧구멍에다가 그 콧구멍 위에 있는 두덕에다가 거기다가 콧뚜레를 걸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콧뚜레라고 하잖아. 콧뚜레라고 해야 안 해요? 우리 경어연구소에도 지금 콧뚜레가 몇 개 있어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콧뚜레가 있잖아. 그래서 그 콧뚜레를 뚫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콧구멍이 없는 소예요. 이 콧구멍이 아니고 이 콧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곱빗뚫을 콧구멍이 없는 소. 그러니까 원교사미가 경어선사한테 물은 말은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뚫을 구멍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무슨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2차사가 항명 도일이한테 아이, 이 사람아 말이지 동옥 그 강자는 잘하고 있나? 동옥강백은 수행 잘하고 있나? 예, 요즘에는 뭐 그냥 끼니가 그냥 다 넣고 그냥 패친망찬. 아유, 이거 중로로 잘해야지. 잘못하면 내 생에 소가 돼. 에휴, 소가 돼도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야, 이 사람아 말을 그따구로 하지 말아라. 어떻게 소가 되어도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 옳다라고 하니까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또 이게 뭔 소리래요 해서 이제 원교사님한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그 말한 게 다른 사람은 그냥 콧구멍 없는 소라고 말하는데 설정 스님은 소가 되어도 콧뚜레를 뚫어버리면은 자기 맘대로 움직여 못 움직여요. 다 못 움직여. 이리저리 끌려다니잖아요. 즉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소의 성질이 지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워워워 하고 밭 깔을 때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 위해서 여기다가 콧뚜레를 뚫어서 잡아당겨. 그럼 아프니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콧뚜레 없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설정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대답을 해가지고 아마 스님이 그분이 선지식이다. 그 밑에 또 뭘 썼어요.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스님이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선지식인 걸 알아가지고 사람의 경영연구소 초대 이사장이 설정 스님이고 지금도 설정 스님 글씨로 다 쓰고 있고 설정 스님 날이면 날마다 문자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거 할 게 아니니까 잘못 오해하신 거고 내 강의에서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강조를 했고 경화 기념관이 어디 개관식 할 때도 오셨잖아요. 테이프도 다 스님이 끊어주시고 살아있는 그나마라도 경화 스님의 후학으로서 그럼 최고지. 그럼 뭐예요? 나는 경호사 설정 스님 열반하실 때까지 내가 지킨다고 했잖아요. 지켜서 내가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몰라.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요. 우, 무, 비, 공, 초. 이 5개를 스님 소가 되어도 곱빗뚫을 구멍이 없는 소가 되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은 거를 대부분 이렇게 5가지 말로 해요. 저기 있잖아요. 왜 경호선사
경어선사 어디지? 오도가에 나오죠. 오도송으로 홀문인어 무비궁 홀문인어 무비궁이니 동각 삼천시아가라. 그거 생각나요? 며칠 전에 배웠죠. 경어선사의 오도가는 580자. 그럼 오도송은 간단히 개성어를 읊는다고 했어 안 했어요? 오도가가 너무 길으니까 경어선사가 내가 간단히 개성어를 읊느라 했어 안 했어요? 거기에 이게 나오잖아요. 나와요? 홀문 인어 어떤 사람부터 무비공 무비공이 아니에요. 홀문인어 무비공 그러면서 뭐래요? 동각 단박에 깨달으니 동각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이것이 내 집임을 알았네. 동각 삼천 시야가 했죠? 6월 연암산 하루 6월달에 깨치신 거예요. 6월달에 깨친 게 아니라 1879년 11월 15일에 깨쳤지만 오도가를 공포한 거는 6월달에서 1881년 허주가 거절하는 바람에 6월달에 천장암에서 오도가를 공포하죠. 6월 연암산 천장암이 연암산이요. 6월 연암산 하롯길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경어선사가 쭉 내려가는 거예요. 6월 연암산 하롯길에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른다. 야인 무사인이 돼가지고 야인이 됐어요. 야인 들사람 야인무사 태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도가를 슬픈 오도가를 나중에 이 송을 받고 송을 넣어가지고 이 송을 넣는 바람에 이게 태평가로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무비공이 났죠. 여기서 뭐야? 무비공 됐죠? 그래서 소자 빼고 철을 뺐는데 지금부터 질문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길게 왔네. 오마이 갓. 저 48분이 뭐냐? 저게 잘라야 되는데 나가버렸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 우무비 공처 아이 잘라! 지나갔어. 큰일 났다. 미치겠다. 아들 그냥 시간 없어 죽겠는데. 에이 우무비 공처에 그냥 빠져가지고 에이 그 껐어?